이상한 알. 숲에 속이 텅 비어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속에는 귀여운 꼬마 요정이 살고 있었죠. 꼬마 요정은 춤추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봄에는 어서와요 해님춤, 가을에는 나풀나풀 낙엽춤, 겨울에는 소록소록 흰 눈춤을 추었죠. 춤을 추다 졸리면 꼬마 요정은 나무 안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잠을 잤어요. 여름에는 숲속에 구경거리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신나게 놀다 보면 꼬마 요정은 춤을 출 시간이 조금밖에 없었죠. 꼬마 요정은 숲속 새들의 친한 친구였어요. 가끔 새 알이 둥지 밖으로 굴러 떨어지면 얼른 주워서 나무 위 어미새에게 돌려주었죠. 새들은 꼬마 요정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꼬마 요정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어느 날 꼬마 요정은 풀밭에서 커다란 공 같은 걸 발견했어요. 우와, 무슨 알이 이렇게 크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꼬마 요정은 신기한 듯 중얼거렸어요. 그때 구름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는 걸 보았어요. 맞아, 그거야. 해가 알을 떨어뜨린 거야. 그런데 구름에 눈이 가려 알을 못 찾고 있나 봐. 꼬마 요정은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친구 방울이에게 알 이야기를 해주려고 힘껏 달렸죠. 방울이는 장난꾸러기였어요. 나뭇가지 위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다가 꼬마 요정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솔방울을 휙 던졌어요. 꼬마 요정은 솔방울에 맞아 그만 넘어지고 말았죠. 화가 잔뜩 난 꼬마 요정이 말했어요. 이 못된 심술쟁이! 한 번만 더 그러면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한테 일러버릴 거야.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는 숲속을 지키는 요정이었어요. 방울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기도 했죠. 방울이도 버럭 소리 질렀어요. 쳇! 일러라 일러! 이 비겁한 고자질쟁이야. 나도 고자질 따윈 하기 싫어. 대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을 거야. 꼬마 요정은 획 돌아섰어요. 방울이는 궁금한지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꼬마 요정의 뒤를 따랐죠. 나무 쑤시개와 풀잎 빨대를 챙겨 들고요. 방울이는 자작나무의 신선한 즙을 꼬마 요정에게 선물할 생각이었어요. 다시 좋은 친구 사이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작나무에 구멍을 뚫는 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는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에게 아주 혼이 나거든요. 꼬마 요정은 연못에 살고 있는 늘 웃는 개구리한테로 달려갔어요. 항상 웃고 있어서 늘 웃는 개구리라고 부르죠. 늘 웃는 개구리는 늘 웃는 개구리 식당 주인이에요. 꼬마 요정이 식당에 들어가 보니 달팽이와 도마뱀이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늘 웃는 개구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늘 찡그린 개구리는 주문을 해놓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늘 웃는 개구리가 꼬마 요정에게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서 와요, 귀여운 꼬마 요정. 신선한 숭어알을 드릴까? 아니면 잘게 썬 별꽃을 드릴까? 미나리 아제비 씨앗도 참 맛있는데. 꼬마 요정이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침에 괭이밥 잎사귀 한 장을 다 먹었더니
지금도 배가 불러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요. 해가 알을 낳았어요. 지금 풀밭 위에 있어요. 꼬마 요정의 말을 듣고 늘 웃는 개구리는 깔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웃어댔는지 그만 숨이 꼴깍 넘어갈 뻔했죠. 결국 늘 웃는 개구리는 늘 찡그린 개구리가 등을 토닥거려 준 뒤에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꼬마 요정은 친구들에게 해의 알을 보여주려고 앞장서 걸었어요. 친구들은 그 뒤를 따랐죠. 해의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해의 알을 보자 모두 무척 놀랐어요. 꼬마 요정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어요. 알 속에서 아기 해가 나오면 어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숲속을 환하게 비추면 어떡해? 부엉이가 전나무 구멍에서 얼굴을 쏙 내밀며 말했죠. 정말 꼴 좋겠다. 그럼 나는 이사가 버릴 거야. 방울이가 말했어요. 이 알 속엔 틀림없이 불덩이가 있을 거야. 해는 원래 뜨거운 불덩이잖아. 그때 지팡이를 짚고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가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냐? 방울이가 대답했어요. 해가 알을 낳았어요. 부엉이도 한마디 했죠. 부엉부엉. 숲이 곧 불바다가 될 거야. 그러자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가 놀라서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빨리 무슨 수를 써야겠군. 아기 해가 물속에서 알을 까고 늘 웃는 개구리가 말을 하다 말고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사실 늘 웃는 개구리는 아기 해가 물속에서 알을 까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아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기 해가 물속에서 알을 까고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보고는 터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해가 담긴 물은 얼마나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겠어요.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가 개구리를 꾸짖었어요. 지금 깔깔거리고 웃을 때가 아니다. 모두 힘을 합쳐 알을 물가로 굴리도록 하자꾸나. 도마뱀이 알의 냄새를 킁킁 맡아보더니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해 껍데기가 하나도 안 뜨거워. 방울이가 기뻐서 소리치며 발로 알을 툭 찼어요. 그래? 우와, 만세. 이건 해의 알이 아니라 축구공이야, 축구공. 꼬마 요정은 방울이에게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만해. 해의 알에 왜 자꾸 발길질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기 해가 다치면 어쩌려고.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도 방울이의 귀를 잡아당기며 무섭게 말했죠. 해 아래 한 번만 더 발길질을 하면 아주 혼날 줄 알아. 바로 그때 다람쥐가 알 껍데기 한 조각을 잽싸게 뜯어 물고서 나무 위로 깡충깡충 올라갔어요. 아이고, 테테테테. 아있어. 껍데기를 내뱉으며 다람쥐가 인상을 썼죠. 이게 뭐야? 해의 알에 상처가 났잖아. 상처가 났단 말이야. 꼬마 요정이 울먹이자 푸른 머리 돼새가 이 말을 듣고 날아왔어요. 푸른 머리 돼새가 말했어요. 이건 해의 알이 아니라 해나라에서 나는 오렌지라는 과일이야. 겨울이 되면
나는 해의 나라에 가서 지내는데 그곳에는 나무에 수백 개의 오렌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마치 소나무에 수많은 솔방울들이 매달린 것처럼. 이 과일은 즙이 참 맛있단다. 즙이 맛있다고? 푸른머리 돼새가 말을 마치자마자 방울이는 오렌지 뒤로 얼른 숨었어요. 그리고 나무수 시계로 오렌지에 구멍을 뚫고 풀잎 빨대를 꽂아 즙을 쪽쪽 빨아먹었죠. 와,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이야. 방울이가 입맛을 쩍쩍 다셨어요. 그러자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질렀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때서야 방울이는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에게도 풀잎 빨대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모두에게 풀잎 빨대를 나눠주었죠. 정말 맛있다. 모두가 오렌지 주위에 빙 둘러서서 오렌지즙을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개구리는 많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방울이가 옆구리를 간지리는 바람에 즙을 잘못 삼켰거든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서 늘 웃는 개구리가 말했어요. 귀여운 꼬마 요정아, 나에게 이 오렌지를 줄 수 없겠니? 그러면 1년 내내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공짜로 먹게 해줄게. 바로 그때 뚱보 까마귀가 날아왔어요. 까마귀가 날개를 퍼득이며 크게 울어대자 모두 깜짝 놀라 도망쳤죠. 까마귀는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오렌지를 낚아채서 둥지로 날아갔어요. 오렌지를 본 새끼 까마귀들도 부리를 쩍쩍 벌리며 먹고 싶어 했죠. 하지만 까마귀는 그 큰 오렌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다가 오렌지가 목구멍에 탁 걸려서 하마터면 숨이 막혀 죽을 뻔했죠. 그 후에도 까마귀는 목구멍이 몹시 아파서 여름 내내 목에 붕대를 감고 다녀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까옥까옥 소리도 내지 못하는 벙어리로 일생을 지내야 했고요. 욕심부리다가 벌을 받은 거죠. 까마귀가 오렌지를 가져가 버리자 꼬마 요정은 울기 시작했어요. 개똥집바귀가 꼬마 요정을 달랬죠. 그만 울어. 가을이 되면 널 해의 나라에 데리고 갈게. 거기 가면 온갖 과일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어. 넌 몸이 매우 가벼우니까 등에 너를 태우고 날아갈 수 있을 거야. 꼬마 요정은 무척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온 숲을 돌아다녔어요.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요. 난 해의 나라로 갈 거야. 해의 나라로. 가을이 오자 꼬마 요정은 개똥집 바귀를 따라 해의 나라로 갔어요. 지금은 그곳에서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죠. 고향에서처럼 나비들과도 친하게 지내고요. 배가 고파지면 크고 달콤한 과일에 풀잎 빨대를 꽂고 즙을 쪽쪽 빨아먹어요. 새콤한 레몬만 빼고요. 겨울에 여러분이 혹시 말라 비틀어진 오렌지를 먹게 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오렌지가 꼬마 요정이 즙을 빨아먹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겠어요. 꼬마 요정은 아주 신나게 지내고 있지만 매일 해에게 이렇게 말해요. 해야, 빨리빨리 가서 고향의 숲을 비춰줘. 그러면 얼른 봄이 시작될 거야.
봄이 되면 꼬마 요정은 개똥집바퀴를 따라 다시 고향의 숲으로 돌아갈 거예요. 고향 친구들과 꼭 돌아오기로 약속했거든요. 꼬마 요정이 어서와요 해님 춤을 추지 않으면 고향 숲의 서랭초들은 얼굴을 내밀 생각도 하지 않아요.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와 방울이도 꼬마 요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개똥집바퀴가 돌아왔나 여기저기 살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가 방울이를 나무라고 냈죠. 이 녀석아, 지금이 한겨울인데 개똥집바퀴가 어디에 있니? 하지만 꾸불꾸불 뿌리 할아버지도 꼬마 요정이 왔나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곤 한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 말이죠. 꼬마 요정이 돌아오면 모두 반가워할 거예요. 무척 반가워서 꼬마 요정 주위를 뱅글뱅글 돌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지난 여름 한 남자아이가 산딸기를 따려고 숲에 왔다가 그만 오렌지 하나를 떨어뜨려다지 뭐예요?